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를 위한 처방 내려드립니다.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가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집도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8위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시장의 분위기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K 증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영국을 이기고 8위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의 시장 분위기가 좋게 더 코스피를 이끌어주는 건 세 종목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연일 신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가 또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젠스환 CEO의 장녀가 지금 한국을 방한한 상황이죠. 삼성, SK 그리고 현대차, LG까지 같이 만나게 되면서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구글과의 협력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모두 다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만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같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삼성 SDI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은 있었지만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이슈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동반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요. 협력에 대한 소식들도 꾸준히 들려오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들 포인트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클리닉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어서며 세계 8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가총액 13위, SK하이닉스는 16위를 기록하며 AI 반도체 수요 기대 속에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이노텍이 1분기 영업이익 2,953억 원으로 시장 기대로 또며 급등했습니다. 증권가는 광학솔루션 수익성 개선과 반도체 기판 사업 확대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최대 7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ABL바이오가 담도암 치료제 ABL001 임상 결과 실망에 급락했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FDA 허가 기대도 약화됐습니다. 네, 시장 흔드는 큰 파도죠. 머니플로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은 혼조세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6,700포인트까지 터치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시총단 안에서 대형주들이 이끌고 있는 장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가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8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늘 협력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도 방한을 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젠스환 장녀도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협력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LG전자가 좀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7%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LG전자 이제는 AI, 로봇, 이제 전장 가치에 대해서도 더 탄력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전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쪽이 이제 먼저 가주는 거에 비해서 네.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 LG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늦게 가는,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작년, 재작년부터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LG전자나 뭐 LG이노텍이나 각종 LG그룹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이제 뭐 두각을 드러낼 만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제 대장주들이 가는데 못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 같이 따라서 올라가주는 경향은 보여주기 때문에 LG전자도 후발주자이긴 하나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이제 뒤늦게라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이나 2024년, 2025년으로 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2025년 중순부터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뭐 2023년도 주가를 회복한 수준이니까 앞으로 이제 상승 랠리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좀 늦게 출발한 만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급의 이제 상승을 못 보여주더라도 탄력적인 후발주자로서의 이제 그 추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강력한 슈팅이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신규 진입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봐서 LG그룹주 전반에 걸친 이제 투자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 투톱에 좀 가려져서 LG전자가 좀 그동안 못 갔었는데 지금부터 출발일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LG그룹 전반적으로도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좀 강하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인데요. 어제 밤이었죠.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임상 결과 실망으로 좀 이어지게 됐고요. 2차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해서 생존 데이터가 지금 미충족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임상 데이터나 아니면 각종 이제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기대치만큼 모두 이제 좋게 나오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태까지 주가를 많이 올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랫폼 3대장이다라고 얘기했던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망감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도 한번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리가캠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주가를 많이 밀어 올렸었던 요런 이제 그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고 네. 그나마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리가켄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뒤에 이제 살펴보면 여지 없습니다. 항상 대기업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경우가 꽤나 많다. 처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오리온에서 이제 지분 투자 들어오면서 인수가 진행된다라고 할 때 아니 무슨 오리온 그 과자 만들던 데가 무슨 갑자기 제약바이오냐 이랬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치주 개념의 기업들하고의 시너지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솔직히 이제 물론 해외로 눈을 돌리면 좀 달라지기는 해요. 실제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온 자체의 기업만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출도 굉장히 준수하게 나와주면서 주가도 많이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뭐 제과라든지 이러한 그 기업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기업들로 평가를 합니다. 뭐 돈이야 꾸준히 따박따박 잘 벌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게 뭔가 이제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확 크게 튀어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거죠. 과자 팔던 거 계속 파는 거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미 더 확장할 것도 딱히 없고. 근데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니까 좀 더 포텐셜이 있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이제 캐시카우는 이제 탄탄하게 잡혀져 있는 기업들이
성장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적인 체력이 좀 부족한데 혁신,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사들이거나 이제 말 그대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돈을 대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서로 이제 장단점을 보완하는 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이쪽에서는 자금적 체력을 이제 지원받는 이런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리타분한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했었던 성장이 좀 정체된 이미 성숙화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이런 기업들과의 제약바이오 시너지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리가켄바이오랑 오리온이 대표적인데 사실 이제 다방면으로 좀 나오고 있는 단계라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이제 투자 전략이나 시너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성과가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제는 워낙에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이제 제품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올리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저도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낙폭이 당분간 이제 이런 하방 지지가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받쳐주지는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제 추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5월에 이제 연준 의장 교체가 되고 나서 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금리에 민감한 제약바이오가 한번 또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회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장과 자금 지원에 대한 여력은 있지만 지금 금리 스탠스에 따라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또 향방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좀 옮겨서 오늘 삼성전기 쪽도 탄력이 좋아서 이쪽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어느새 8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MLCC 기판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받아가면서 요즘 주도주 중에 하나로 또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죠. 삼성전기가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100만 5만 원까지 나오게 되면서 황제주까지 지금 넘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100만 원 안착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아무래도 라운드 피겨 가격대 뭐 황제주 반열 이제 100만 원까지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제 MLCC 수요는 이제 제가 이전부터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예요. 근데 시장에서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삼성전기를 사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기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였고 또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MLCC라는 게 세상이 점점 전자화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이제 자동차 탄력을 받고 MLCC 수요가 좀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사실 MLCC라는 것이 뭐 자동차가 전기차 캐즘이 와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더라도 단순히 그게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많이 전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연기관차들이라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전자 부품들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 구간에서 앞으로 이제 MLCC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분야까지 이제 MLCC 수요가 아예 없던 것이 이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텐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나 AI 기반의 이제 투자 전략이 앞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면 MLCC 수요는 퇴보하기는 어렵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나 AI MLCC 분야에 있어서 원래 기존의 MLCC는 전 세계 시장에서 뭐 TDK나 다이오유덴이나 뭐 해외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었는데 AI MLCC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많이 앞서 나간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삼성전기가 MLCC 전체 점유율도 나쁘진 않았지만 뭐 10%대 언저리였는데 이제는 AI MLCC 분야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좀 도약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좀 받는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제 뭐 신규 진입은 저는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뭐 19년도에도 얘기했고 작년 중순부터도 20만 원 아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80만 원을 갔는데 이제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한다? 저는 20만 원대부터 사세요라고 얘기했던 입장에서 여기서 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말이 선뜻 안 나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진 분들은 근데 굳이 뭐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계속 즐기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요.
아, 그렇군요. 삼성전기 어느새 80만 원까지 올라왔고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만큼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MLCC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전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이 가는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짚어보겠습니다. 셀을 넘어서 소재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 SDI 실적이 나왔죠. 영업 손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당 순이익에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도 현재 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강해진 모습 역시나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배경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대장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이제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뭐 매매를 전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앞으로도 그 좀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주축이 되겠지만 못 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못 간 종목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지점이고 삼성 SDI만 보더라도 뭐 유로 EV나 미국 ESS 투트랙으로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삼성 SDI를 보기보다는 나중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많이 돌아서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당장의 이제 이익 캐파도 중요하지만 뭐 올해, 내년, 내후년에 이제 흐름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는 이제 거의 시작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2차 전지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눈치를 채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은데 삼성 SDI 오늘 적자를 줄였다라는 부분에서도 같이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ESS 원통형 배터리 지금 판매 호조에 반등할 만한 지금 채비를 챙겼다라고까지 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 이외에도 소재 쪽으로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점도 궁금합니다. 알루미늄 박 수요까지 좀 기대가 커지게 되면서 사마 알미늄 같은 소재들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LFP 배터리, 리튬까지도 오늘 가치 탄력을 좀 함께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셀업체보다 이제 소재 쪽으로도 투자 영역을 더 넓혀보는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소재 쪽으로 보시는 것도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제 철강주들이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철강주들이 잘 가는 것도 있는데 리튬 강산 이제 좀 그 확보한 게 또 있기 때문에 리튬 가치만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철강에다가 이제 2차 전지 모멘텀까지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이제 리튬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리튬 가격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모멘텀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 중국 감산이라든지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철강 쪽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수혜를 받는 업종인 철강과 2차 전지를 다 가져갈 수 있고 뭐 리튬 관련된 모멘텀까지 가져가니까 한번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리튬 기반의 성장을 같이 좀 기대해 보시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들어가 있는 포스코 홀딩스 쪽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철강 쪽도 같이 모멘텀 섞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철강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2차 전지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셨으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옥석 고르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셀 3사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삼성 SDI 계속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늘 탑픽 가져와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 SDI가 먼저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대장주인 것도 사실이라 네. 아마 앞으로도 삼성 SDI가 가야 다른 종목들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타 역할을 할 거고 아마 뭐 화장품의 APR 같은 역할, 반도체 SK하이닉스 같은 역할을 삼성 SDI가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 SDI를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시겠지만 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저는 아직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좀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흑자 전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LG 엔솔이냐 삼성 SDI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빨리 흑자 전환을 기록할 가능성도 꽤 열려 있다라는 점. 물론 좀 뭐 2분기, 3분기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주가가 삼성 SDI 대비해서 현저히 못 올라갔으니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삼성 SDI가 끌어주긴 하겠지만 여기서 가격 부담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흑자 전환 더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도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3시 20분 구간입니다. 동시효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코스피가 지금 6,700포인트까지 터치했다가 조금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6,600선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문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철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쇼크에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다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한가 진입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철강 중소형 그리고 관관 업체들까지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철강 쪽,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질 것이다. 지금부터 더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강주들 지금 이란에서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지금 철강 슬래브 그리고 철판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강주들 사실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업황에 대한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업황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전방 산업들이 좀 잘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자동차도 있지만 조선도 한동안 많이 갔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 기계나 건설,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한동안 강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건설이나 건설 기계 다 철강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쪽에 이제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전방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면서 뒤따라서 이제 철강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철강주들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철강도 그렇지만 조선, 뭐 건설도 그렇고 화학, 중화학 공업들도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힘들어졌냐? 중국이 이제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버리니까 사실상 이제 기업들이 뭐 속속들이 그냥 도미노로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전쟁이 있으면서 무역 전쟁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철저히 중국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했죠. 네. 뭐 관세도 그렇지만 이제 반덤핑 관세나 보호무역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철강에 있어서도 아주 대놓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견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덤핑 관세나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이야기가 나온지도 그렇고 실행이 된 지가 워낙에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미국이 그 중국에게 좀 걱정이 됐던 것은 금리 인하하고 돈을 풀었을 때 그 돈들이 다 중국으로 고스란히 들어가 버릴까 봐. 그리고 한번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고 호경기로 넘어갔을 때 그 과실을 중국이 다 가져가 버려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패권이 밀리는 이런 구조를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불경기보다 호경기가 왔을 때 중국이 패권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 더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바이든 정권 때는 중국을 더 강하게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철강 역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조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판덤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자국 철강 기업들이 이번에 호경기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경쟁 국가 중에 하나였던 중국이 위축되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게 다소 약해졌고 그 자리를 이제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철강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뭐 미국에서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자동차, 건설, 인프라, 재건 여기에서 철강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필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철강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겠다. 뭐 지금 이제 좀 갈만한 게 이제서야 그냥 반응이 나온 건데 트리거 역할을 해준 게 동국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버렸고 수출 잘했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실적도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매출 대비해서 이익도 엄청 올려가지고 이익 구조도 완전히 돌려세웠거든요. 그래서 동국제강이 한번 딱 그 불씨를 딱 터뜨려 주니까 일제히 철강이 그냥 다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연출이 됐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동국제강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 신호탄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동국제강 보신 것처럼 지금 3주만 한 60%가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약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뭐 자동차, 조선 모두 다 철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신 것 같고요. 반덤핑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역시나 반사수에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철강에 대한 모멘텀 중장기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중국 저가 공세가 있었지만 역시나 우리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건설에 대한 부진도 있고 보호무역 강화 여러 가지 좀 시그널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국제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1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2분기는 좀 우려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경기가 미국이란 전쟁까지도 소화를 했고 작년에는 관세까지도 소화를 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앞으로 인프라나 여태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것들을 이제 재건 수요까지 생각을 하면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나 원전이나 이런 건설 인프라와 관련된 모멘텀도 워낙에 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 인프라가 그동안 엄청 갔는데 철강이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도 안 움직였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가야 될 종목이 여태까지 못 갔다고 보고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철강은 이제부터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전 포인트 주셨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궁금한데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를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2차 전지, 뭐 리튬, 철강까지 모두 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 주셨습니다. 4월 내내 상승했거든요. 한 5거래일 빼고 모두 다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럼 너무 고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노조 리스크도 좀 있잖아요. 어떻게 네.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했던 요즘에 삼성전자도 노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실 생산이나 중화학공업 쪽에서는 노조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사실 뭐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철강도 그렇고 노조 네.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노조 문제가 계속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영향력이 없진 않겠지만 지금 신고가를 쓴 상황에서 오히려 타점상으로 돌파 매매 측면에서는 더 좋은 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한번 공략을 지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렇군요. 지금 오늘 48만 원까지 고점을 터치했는데 이런 신고가 영역이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매,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의 흐름들 잘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철강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봤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들, 일단 코스피가 좀 고점까지 찍고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반으로 먼저 종목들이 수단매가 돌면서 전반적으로 급등 랠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시즌이 확실히 좀 영향력이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신호탄을 쏴주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방금 철강도 그렇지만 2차 전지도 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이제 서서히 내놓는 거거든요. 주식은 항상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자 보더라도 줄이고 나중에 흑자로 돌아설 게 기대되면 미리 주가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이렇게 반응을 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완전히 또 이제 바꾸면서 방향성 자체를 바꿔버린 이런 섹터들은 저는 지금부터 좀 진입을 하셔도 그다지 좀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니까 연말에서 내년까지 이제 바라보신다라고 했을 때 투자 전략을 실적 기반으로 업황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황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 삼성 SDI에서도 확인해 봤다시피 지금 손실을 어느 정도 좀 줄인 상황이죠. 이제는 실적 기반으로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와 종목 다시 한 번 더 픽해서 살펴보는 데일리 머니픽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머니픽 세 종목은 또 한 번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줬는데요. 첫 번째 머니픽 종목 HBM의 핵심 장비주로서 연일 주목받고 있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어서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해준 한화 오션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흐름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CDMO 경쟁력을 가진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머니픽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머니픽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최근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자사주 매입 소식입니다. 이 곽동신 회장이 사재로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23년 이후 누적 규모만 벌써 560억 원이 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향후 성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바로 HBM 시장이 있습니다. 이 HBM 시장 확대가 되면서 한미 반도체와 같이 이 소부장 기업들까지 연일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요. 특히나 한미 반도체는 HBM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인 이 TC 본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HBM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을 때 그 사이사이를 정밀하게 붙여
받쳐주는 핵심 장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HBM 생산이 늘어날수록 이 TC 본더와 같은 제품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특히 올해는 HBM4의 양산이 본격화가 되면서 신형 장비인 TC 본더 4의 공급도 현재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큰 용량, 더 높은 성능을 차세대 HBM에 적용되기 위해서 올해 말에는 차세대 제품인 와이드 TC 본더의 출시도 현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9년에는요, 본격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한미 반도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머니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화오션인데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가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은요, 이 VLCC라고 불리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있는데요. 이 고부가 가치 선박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조선 부분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LNG 선에 대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실적 개선 흐름까지 함께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방산과 특수선 같이 이런 수주 모멘텀도 함께 들어와 있는 건데요. 캐나다와 페루와 같이 해외 함정 수출 가능성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에서는 KDDK라고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합 사업 선정 여부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연일 또 강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머니픽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머니픽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최근 바이오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요,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들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제약사들 그리고 투자 기관들이 국내 바이오 업종에 전체적으로 잇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임상 경쟁력 그리고 생산 인프라 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고 불리는 CDMO의 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만든 다음에 이 대규모 생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에게 맡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일라이릴리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손잡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바이오 벤처 육성 플랫폼도 함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생산을 넘어서 이제는 연구 개발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까지 함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부분에서 현재 시장은 함께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슈와 노보홀딩스, 노바틱스와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현재 한국 시장 투자에 대한 확대를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데일리 머니픽 세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머니픽 시간이었습니다. 네, 요즘 실적 시즌이죠. 여러 가지 좀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건설에서는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습니다. 에너지사 본격화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영업이익이 지금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클리닉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